네, 자, 북한에서 넘어온 류경이라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 탈북한 문제가 아직까지 계속 북한이 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등장시켰는데 관련된 얘기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3명의 가족, 탈북한 식당 종업원의 가족들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상되는 대로 대단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남정당에 유기됐다고 했을 때 저희 심정은 정말 칼로 진짜 멋을 받듯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배반할 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딸을 믿고 있습니다. 저 앞이 같은 여친년을 갖다 죽이고 진짜 막. 저 앞이 같은 육적 폐당도에 기만에 눕지 말고 사랑하는 조국 어머니 품으로 꼭 돌아오라. 경아야! 경아야, 우리 원수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이 아프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다칠세라 걱정하시고 계신다. 하루빨리 우리 원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억세게 싸워달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딸 경아를 믿는다. 자, 일단 저런 영상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진미의 8살짜리 북한 소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보여드렸는데 일단 저 두 분이 친부모가 맞긴 맞겠죠. 네, 그건 뭐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유괴됐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팠다. 우리가 장군님의 원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억세게 싸워달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가지고 자기 딸은 절대로 이렇게 조국을 배반하고 갈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원에서 납치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딸이 자의에 의해서 네. 남한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네. 저 양반들이 저 집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네. 북한에서 중위층 이상이 되고 네. 당에서 중간 간부 이상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해외에 나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이게 네. 보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정을 남들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딸이 남한을 사회를 동경하고 네. 해서 이제 자기에서 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자기들도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당에서 시키는 대로 네. 선전성도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납치됐다는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본인의 뜻에 따라 자신의 딸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 일단은요, 북한에서는 전혀 우리 탈북한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해외 매체를 통해서 내놓으면 북한 주민이 알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글쎄요, USB가 돌고 도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네. 일부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은 절대로 북한 내부에 네. 대규모 탈북이 발생했다는 것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네. 보도를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네. 이제 북한 내부에 소문이 이렇게 자세히 퍼지게 되면은 네. 그때 가서는 지금 가족들의 방송 내용 저런 걸 갖다가 네. 편집을 해서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TV나 여기에서 이제 방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제 올해 3월까지 네. 북한 이탈 주민이 한 3만 명에 육박하더라고요. 네. 1인 가정을 4명으로 따지면 한 12만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가족을 전부 북에 남아있는 가족을 교화소로 보내거나 수용소로 감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부모님처럼 우리 딸이 납치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살려두고 네. 또 이제 통화하다가 적발되는 그런 가족은 네. 보위비에 끌려가서 교화소에 감금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요, 네. 우리 심리전 부대에서 우리 민족끼리 나온 저 방송을 네. USB로 북한 전역에 뿌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걸 오히려 북한에 집어넣어야 네. 된다. 네, 뿌려가지고, 그러면 네. 사람은 연물이기 때문에,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탈북자의 가족들은 네.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네. 탈북을 해도 부모가 무사하다면 네. 너도나도 탈북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7명이 안 따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탈북해도 부모가 무사하다면 다 왔을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사람들을 제재하지 않으면 네. 탈북자가 많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재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탈북한 사람의 부모를 가만 놔두면 탈북이 추가로 이어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 처벌 사유가 탈북한 가족 때문이라는 게 또 북한에 알려지면 북한 당도 계속 좀 부담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 일벌 법계에서 제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제재할 네. 수밖에 없고, 저 사람들은 아마 지방으로 쫓겨갈 겁니다. 농촌이나 네. 탄광 쪽으로. 자, 지금 보면요. 이제 5월 6일로 확정 발표된 7차 당대회라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저렇게 탈북도 더 주목받게 되고 탈북이 아니라 납치됐다는 것도 강조해야 되는 것 전부 다 5월 6일 그 행사 때문인데 몇 가지 변화가 좀 짐작되는 게 있다면서요.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요번에 노동당 규약이 개정될 겁니다. 그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게 서문인데 서문에다가 북한의 핵보유국을 명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네. 201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이 명문화됐거든요. 야, 핵보육을 헌법에 직접 넣었다. 우린 넣었죠. 더 이상 핵을 포기하고 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 4년 전인데 이번에는 당 규약에 넣는다. 안규약에다 넣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2013년도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들고 나왔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거를 갖다가 당규약 개정하면서 다시 명문화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문화하는 것과 당 규약에 넣는 것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헌법이 최상의 가치일 것 같은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네. 헌법 반장을 물어보십시오.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네.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 씨가 여기 와가지고 네. 자기가 최고위원회 의장을 했지만 네. 헌법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할 정도로 헌법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네. 당이 지배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당 규약을 고쳐야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더 단단하게 바꾸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좀 볼까요? 자, 이번에 5월 6일 날 7차 당대회가 열리면 노동당 규약이 개정이 될 텐데 자, 과연 조선 노동당의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하고 조금 다른 흐름이 보일 것 같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저거는요,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가 당규약을 고쳐가지고 네. 김일성의 업적을 쭉 열거하면서 조선노동당이 결국은 김일성의 상승이 되고 네. 발전돼 왔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의 당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아들 김정은이 두 번에 걸친 그 당 대표자회를 통해 가지고 네. 당규약을 갖다가 김일성에 하고 버금가게 김정일을 이렇게 우상화시키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당이기도 하지만 네. 김정일 당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부각시켜놨죠. 나와 아버지의 당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당이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제는 이번 당대회 때는 김정은이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정은이도 혁명 업적이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앞으로 노동당을 유일적으로 영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당규약에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좀 지금 평양 상황 저희가 가보진 않았지만 짐작이 가능한 것이 빨리빨리 하자, 행사 준비하자, 뭐 그런 게 계속 축적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럴 겁니다. 그럴 건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제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어제 우리 이 시간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네. 논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우리가 독수리 연습이라든지 키 리저브 연습할 때 김정은이 어디 숨어 있느냐 많이 네. 찾고 그랬는데 네. 5월 6일 북한은 당대회 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네. 대통령은 이란 가십니다. 네. 우리는 지금 임시 공휴일과 대통령 순방으로 보낼 게 아니라 네. 역발상입니다. 네. 그날 북한 최고 지도부는 4.25 문화궁전에 다 모입니다. 네. 그날 공격하면은요, 우리랑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제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역설적인데 이런 발상도 한번 해가면서 지금 북한이 핵과 무수단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우리도 대처해봤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5월 6일이요. 네. 자, 일단 D-Day입니다. 좀 D-Day. 지금 말씀 이제 들어보면 우리 군 당대들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우리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해야만- 감당할 수 없다거나 이렇게 정치적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게 계속 되는 think the situation인데. unthinkable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하니까 북한한테 끌려가거든요. 북한은 항상 기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한번 네. 기습을 해봐야죠. 이렇게 해서 북한을 급변으로 가버리면은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이 통일하지 않고는 경제 위기라든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이런 발상해서 행동을 하는 거 한번 합참 검토해 보십시오. 자, 쭉 언론에서 이제 북한 문제와 안보 문제를 다루었던 이제 동아일보 출판국의 이정훈 편집위원의 의견인데
김정봉 실장님 좀 생각이 다르신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같으세요? 아니 실제로 아니에요. 네. 실제로 4.25 문화회관에 네. 북한 고위 간부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네. 타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우리가 준비가 돼 준비가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0시에 김정은이가 네. 금산 태양궁전을 방문해서 참배한다. 때릴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 김정은을 재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때릴 준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뭐 군사적으로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우리가 항상 그 카드를 쥐고 있고 네. 자유문화회관에 5월 6일 날 다 모인다. 네. 때릴 그걸 염두에 두고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추를 누르는 그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결단입니다. 거예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면은 네. 또 다시 북한이 5차 핵실험하면 남한은 또 예의주시하겠다가 하면서 또 국방비 들여서 미국제 무기 사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몇 사람 못 뽑고 그러는데요. 이러지 말고 한번 끝내는 거. 네. 한국군 월급쟁이 군대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자, 일단 최종적인 결단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군 최고 지휘부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은 늘 준비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4.25 그 궁전 기념관에 5월 6일 날 북한의 최고 핵심부가 다 모인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 북한에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좀 긴장을 시킬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어쨌건 북한은 우리의 이런 논의와 이런 생각과는 무관하게 일단 행사 준비에 바쁩니다. 그래서 70일 동안 다 끝내자.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가요? 4월 말, 3월 말이니까 3월 한 중순쯤에 나왔던 얘기겠군요. 3월 초쯤 나왔던 얘기겠군요. 70일 전투 다 빨리 끝내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전투라고 해가지고 네. 북한의 그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거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네.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가 73년도에 등장하면서 네. 70일 전투를 시작했는데 또 같은 날짜로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따라서 70일 전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북한 방송 보다가 발견한 건데 백두산에 발전소 하나 지었잖아요. 청년 영웅 3호 발전소인데 원래는 10달 만에 짓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무려 계획보다 넉 달 먼저 완공해서 6개월 만에 다 지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장비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빨리 지어서 잘 돌아갑니까? 지금 저 발전소 모습인데요. 더군다나 겨울철에 말입니다. 네. 지난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네. 다리를 넘는데 사람이 바로 들어가서 네. 짊어지고 다리를 막 그냥 얼음 같은 그 물속에서 다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네. 저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만들기 위해서 도스터널을 만드는데 도스터널 속에 사람들이 막 그 일을 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 손으로 한 거죠. 예, 전부 다 손으로 했는데 저게 말이죠. 지금 현재 1호 발전소도 현재 네. 도스터널이 붕괴돼가지고 네. 현재 전혀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용해가 숙청이 돼서 3개월 네. 동안 형량화 교육을 받았거든요. 자, 저 장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 아파트 지어놓은 것이 무너져가지고 책임자가 주민들 앞에서 허리 숙여 사과하는 저 모습이죠. 저 장면은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네. 평양시내 창년거리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네. 2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때 사람이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거에 이제 당시에 건설 책임자 인민보안부 네. 국장 정도가 현재 사과 인사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짓다가 무너지고 저렇게 사과해야 되고 발전소도 예정보다 먼저 짓다가 잘 안 돌아가서 최룡해가 저 혁명을 교육받는 것도 이거랑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는 것이 네. 저렇게 만든 그 댐이나 네. 도수 터널이 다시 무너져가지고 네. 대규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됩니다. 네. 북한은 이 사업이나 이런 작업뿐만이 아니라 군사 작전에서도 속도를 강조합니다. 네. 이 북한의 군사 전략을 보면 5내리 7일 단기 속결조위로 한반도를 속꾸려자 그래서 무슨 철마 운동도 그렇고 뭐 무슨 마식령 속도라든지 뭐 함남의 불길이라든지 해서 아주 속도를 강조해가지고 인력을 완전히 가장 차출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써먹는 정말 그리고 이제 무슨 전투하면서 네. 공을 세우면 그것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네. 김정은이도 후계됐을 때 150일 전투, 100일 전투 합백 이렇게 했거든요. 네. 다 실패했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북한 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국제사회가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늘 궁금했던 게 중국의 생각인데 자, 중국에서 전 세계 외교장관들
상당수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북한이 좀 들으면 좀 간담이 서늘할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作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中国全面完整执行联合国安理会有关的决议。作为半岛近邻，我们绝不允许半岛生战、生乱。 자, 일단 전쟁 그리고 혼란은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단 북한을 향해 내려진 대북 제재를 아주 고강도로 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중국이 전쟁을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은 여기에 와 있는 상당수의 중국 유학생들과 중국 관광객이 문제가 됩니다. 네. 거의 베이징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은 북한을 제재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핵심은 태평만 댐에 있는 네. 송유관을 끊느냐. 네. 그리고 플러스해서 북한하고 중국 사이의 우호 조약의 자동 참전 조항을 없애느냐 이런 걸 해줘야죠. 그래서 시진핑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그까지 가주는 어떤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도 이제 최룡해가 북한 3년 전에 갈 때 군복 입고 가겠다니 군복 벗고 오라 그래서 저렇게 양복으로 갈아입고 갔던 그 장면인데 이랬던 시진핑입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있고 진짜 속생각도 다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저 장면 때문에. 최영애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네. 참사 옷을 빌려 입고 가가지고 네. 옷이 안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평양의 순환공항 떠날 때는 지금 보시는 군복을 것처럼 입었죠. 군복을 입고 떠났잖아요. 손을 거수경례하면서 최룡해가 누군가가 인사하는데 이 장면이죠. 잘 보십시오. 옷이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는 게 네. 중국 공관 대사관에 있는 네. 참사 옷을 빌려 입었는데 옷이 안 맞아가지고 아주 애먹었답니다. 좀 컸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그거 제보한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최근에 넘어왔던 네. 총정치국 고위 간부였습니다. 아, 지금 이 말씀 네. 최근에 넘어왔다는 북한 총정치국의 간부란 사람이 저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그래서 해줬어요. 알려진 거군요. 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옷 안 맞는 것 갖고 애먹었던 최룡해를 만났던 시진핑 3년 전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보는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현재 동북 삼성이 현재 중국의 다른 데보다도 네. 성장률이 반밖에 안 됩니다. 네. 반밖에 안 되고 네. 동북 삼성은 중국에서 싼 지하전을 갖다가 네. 그걸 가공을 해서 북한에다가 이제 생필품을 갖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데 현재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를 완전히 끊게 되면은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 유엔 제재에 동참을 하긴 하지만 네. 기방 정부가 북한과 교류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봐줘야지 하는 것을 이제 속마음으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 삼성이라면 이제 북한하고 국경을 맺고 있는 그 삼성이어서 뭐 길림성, 흑룡강성, 윤영성 뭐 이런 지역인데 네.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적당히 하면서 이제 먹고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으로 속으로 갖고 있다 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아주 칼 같은 제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뭐 실제로는 좀 북한이 무너지는 건 뭐 더더구나 원치 않겠죠. 동북 삼성이 제대로 발전하려면요.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교역을 해야 돼요. 근데 네. 거기에 지금 항구가 다 막혀 있고 단독 쪽에 동항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물류가 밀리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낮은 선봉을 열면 좋겠죠. 그것도 네. 안 되니까 북한을 없애고 우리랑 교역하면 훨씬 동북 삼성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역할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손소 변호사. 예. 외신 보니까요. 중국이 이제 한중일 3국 간의 이런 균형 같은 걸 좀 깨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은데 호주가 잠수함 사는데 중국이 개입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호주가 이제 그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총 12척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총 44조 원 규모의 그런 잠수함 12척을 이제 건조하고 또 이제 50년 이상의 그런 또 유지 보수까지 추가로 하기 때문에 합산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큰, 그 87조 원 정도의 규모의 그런 큰 사업인데요. 네. 여기에 사실 응찰한 국가들이
일본도 있고요. 네. 프랑스, 독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일본이 좀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프랑스가 결국은 이제 사업자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네. 사실은 그 중국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네. 그 지금 보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지 일본과의 어떤 그 경쟁 관계상 호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본은 안 된다. 일본과는 계약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결과 프랑스가 결국 낙찰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이정훈 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일본이 만드는 잠수함, 정말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잘 만드는 건 맞습니까? 어제 직접 뭐 올림픽 같은 게 없어 모르고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일본이 현재 중잠수함, 제가 일본 잠수함 급수를 외우다 요즘 놓쳤는데 무슨 10호급일 겁니다. 네. 4,000톤짜리를 만드는데 미군은 훈련해보잖아요. 우리 저 손원일급하고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네. 보면은 일본 거 굉장히 좋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기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아, 호주가 네. 과거에 그 스웨덴의 코컴 수사에 콜린스급을 갖고 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때 우리는 뭘 갖고 왔는가 하면 독일 하데베의 214급 갖고 와서 손원일급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네. 성공작입니다. 자, 지금 일본기 보이시잖아요. 네네. 자, 일본의 그 하루시오급의 하루시오 그 잠수함이거든요. 네. 저렇게 잠수함 만드는 일본인데, 자, 팔고 싶었지만 이제 중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못 팔았다 그 얘기죠. 일본이 이미 2차 대전 때 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만든 잠수함 건조 실력이 있는 국가고 네. 그때 항공모함을 무려 4척이나 운영했던 해양 강국입니다. 근데 일본이 만드는 잠수함은 소음이 거의 안 나가지고 은밀하게 기동하기에 용이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해저 탐측 기술이 뛰어나대요. 근데 네. 지금 프랑스 잠수함이 뛰어난 이유는 네. 되게 핵 추진 잠수함을 하려고 그러면 5,000톤 내지 6,000톤급 잠수함이 돼야 되는데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4,500톤급으로 네. 핵 추진이나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호주역의 매력적인데 사실은 기술 외에 더 크게 한 것은 국제 정치 세력 각축에 작용된 겁니다. 네. 뭐냐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중국의 야심과 네. 미국, 호주, 일본의 삼각동맹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여기에 불을 붙인 거죠. 네. 어쨌건 프랑스가 따냈거든요. 독일도.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없고. 하나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네. 프랑스가 해는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바라쿠다 잠수함 이거 우리도 좀 가져와서 네, 지금 화면에 보면 저 바라쿠다죠. 예,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한미 원자력 협정을 2014년에 개정했는데 우리가 네. 우라늄 20% 전홍축 길은 열렸는데 저게 네. 연료를 20% 전홍축 우라늄을 쓰는 거거든요. 미국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쓰는데 20% 쓰면 우리도 저런 잠수함 가지고 네.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이제 호주 총리가 이제 발표한 즈음에 호주 남부 쪽에서 직접 잠수함을 12척 건조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호주로서 중대한 결정을 내린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네. 호주 지하전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네. 그다음에 2등이 한국이거든요. 네. 3등이 일본이고. 네. 우리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데 네. 아마 잠수함 기술이 좀 발전했으면 우리도 한번 끼어들어서 한번 네. 입찰을 해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인데 뭐 굉장히 밝고 표정이 좋습니다. 신이 났겠죠. 저 바라쿠다 수출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과거에 저 비슷한 걸 우리나라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가 다시 이제 바라쿠다 사업 어제 말씀드리고 하다가 그거 중단됐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호주가 중국의 네. 압력도 있었고 또 일본은 세계 지금 무기 금수 수출하겠다고 한 이후로 최초의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는데 네. 아마 호주는 네. 원자력 잠수함을 원했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글로 가고 있고 브라질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인도는 이미 만들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원전 핵추진 잠수함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스웨덴의 코컴스사의 콜린스급은 독일제나 이탈리아, 일본제하고 비슷하거든요. 갖고 있으니까 네. 한번 점프했다. 그래서 중국이 압력 넣으니까 괜찮다. 같이 갈 수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국 매체에서도 일단 자신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뭐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호주 총리의 며느리가 중국 사람이어서 뭐 영향이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어쨌건 중국이 호주 정부나 정책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힘까지 갖게 됐다는 것 볼 수 있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 호주 정말 부럽습니다. 호주 군대 규모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군에 비하면. 근데 이제 프랑스 저 바꾸라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갖게 되는 거지, 스텔스 기능 갖춘 거. 네. 우리는 왜 저런 거 추진 못하고, 원래 우리도 362 계획인가 뭐 한번 하려다 말았다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자력 전홍축 20% 길이 열렸으니까, 네. 디젤 3,000톤급, 4,500톤급 되는 거를 빨리 저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시급하게. 네. 자, 지금 이제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리커창 총리와 함께 반갑게 또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자리에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 가급적 일본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한중일 3국이 손잡는 일,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확대된 일, 중국이 뭐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의 주변국의 움직임까지 지금 점검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상황 점검했습니다. 자, 김기호 교수님 그리고 김정봉 교수님 두 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